미니벨로 입문용 추천 모델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정말 많으신데, 입문급 가성비로 다양한 분들이 타도 좋을 만한 추천 모델과 미니벨로 구매 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 기준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운이 좋게도 입문급 미니벨로는 정말 많이 타봤습니다. 여러 대의 미니벨로를 타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확실한 기준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제 막 미니벨로에 관심이 있어서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영상에 보이는 제품은 티티카카 플라이트 P8 HD라는 모델입니다. 티티카카 플라이트 V8 HD 모델도 있는데 프레임 외형만 다르고 전체적인 크기와 구성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만원대 미니벨로 라인 중에서는 최고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 8단 시마노 스프라켓, 시마노 알투스 드레일러와 변속기, 시마노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알루미늄 프레임, 스틸 리자드 포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포크 하단에 보시면 홀이 두 군데가 있는데 스틸 재질로 튼튼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활용해도 좋을 듯 합니다. 입문용으로는 20만원대의 7단 미니벨로도 많이 있지만 기어는 8단 이상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튜닝할 때 유리하고 제품 구성이 8단부터 많이 바뀌기 때문에 중복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문급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쭉 타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시마노 알투스 드레일러와 변속기도 30만원대를 감안하면 훌륭한 구성입니다. 다음은 브레이크인데 제가 이 모델을 타면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0만원대의 시마노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는 어딜 가도 볼 수 없는 구성이고요. 중급 미니벨로도 림브레이크나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긴 하지만 세팅이 엉망인 경우가 많았는데 브레이크 레버의 감도나 디스크 정렬도 전혀 손댈 필요 없이 좋았습니다. 제가 타본 미니벨로 중에서 브레이크 성능은 턴버지 P10과 X12를 제외하곤 가장 좋았습니다. 정비도 까다롭고 림브레이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에 적응되다 보면 아마 림브레이크는 타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 코스 특성상 브레이크를 잡을 일이 정말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손등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손등 인대가 많이 부어있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 뒤로는 최대한 힘을 안 주려고 의식을 하면서 자전거를 탔었는데 확실히 체감상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작은 힘으로도 브레이크가 잘 잡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탈 수 있어서 이 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만큼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는 단점보단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레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반접이식 20인치 프레임이고요. 첫 미니벨로는 20인치 406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적당한 주행감과 휴대성, 그리고 광범위한 타이어의 종류와 튜닝 시 부품 수급이 쉬운 편입니다. 색상은 블랙 색상인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웬만하면 블랙 색상을 추천드립니다. 접이식 미니벨로는 구조상 폴딩할 때 특히나 스크래치가 많이 생기는 편인데 블랙 색상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차량용 붓페인트로 관리를 해주면 크게 티가 나지 않고 검정색 테이프도 활용할 수 있어서 관리 차원에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프레임의 크기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휠베이스는 1030으로 큰 편이어서 안정적인 라이딩을 할 수가 있고요. 안장과 핸들 사이의 간격은 570으로 역시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이 작게 되면 라이딩 포지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행성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아무리 미니벨로라고 하더라도 허리를 일자로 펴고 주행하는 습관은 정말 좋지 않고요. 그런 자세로는 자전거가 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미니벨로는 원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신장이 170 이상이시면 무조건 프레임은 큰 미니벨로를 구매하셔야 살짝 숙이는 포지션이 나오게 됩니다. 추가로 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폴딩 사이즈도 커지게 되고 무게도 증가하기 때문에 안장 위치 조절과 핸들 포스트 각도만으로 피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핸들 포스트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컬스템 방식보다는 대항볼트 타입인 1볼트, 2볼트 고정 방식을 사용하는 포크 구성이라면 차후의 각도에 따른 핸들 포스트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서 튜닝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안장의 외형도 일반적인 저렴이 안장보단 준수한 편이고 실제로 라이딩을 해봐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경량이 목적이 아니시라면 쭉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폴딩 부분인데 반접이식 미니벨로는 대부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핸들이 안쪽으로 접히는 방식이 있고요, 바깥쪽으로 접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렇게 안쪽으로 접히는 방식을 선호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폴딩을 했을 때 사이즈가 더 작게 접히면서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승용차 트렁크 적재 시에는 드레일러를 위쪽을 향하게 해서 눕히게 되는데 핸들 포스트가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보통 바깥 접이식으로 많이 튜닝을 하시는 이유가 대부분 핸들바에 여러 액세서리를 달거나 추가적인 부품을 장착하기 위함인데 안쪽 접이 방식으로도 많이들 쓰시는 필수적인 액세서리 정도는 장착을 해도 깔끔한 폴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쪽 접이 방식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가의 미니벨로는 프레임의 품질이 좋지 않아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접이식 미니벨로는 구조상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가의 미니벨로라고 하는 턴버지 X12를 탔을 때도 소음이 있었고요, 브롬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프레임 소음은 간단하게 윤활유만 뿌려줘도 프레임 불량을 제외하곤 조금만 신경 써서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불량과 타협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환을 하시거나 환불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저가의 미니벨로는 원래 품질이 안 좋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고 판단을 내리시면 안 되고요. 경험상 30만원대 이상이라고 하면 도장면 품질 그리고 기능상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핸들 포스트의 소음이 신경 쓰인다면 조절 방식이 아닌 일체형으로 자가 교체하시거나 전기 테이프 혹은 이런 방청 윤활유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저렴한 가격대로 대부분 저만의 기준에 부합하는 입문급 추천 미니벨로지만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폴딩을 했을 때 폴딩 자석이 없어서 확실하게 고정이 되지 않아 이 부분은 많이 아쉬웠고요. 크랭크도 저렴한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체인링 교체 시에는 크랭크도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입문급 가격대이다 보니 원가 절감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휠셋은 쉴드 베어링이 아닌 루즈볼 베어링 방식입니다. 흔히들 루즈볼 베어링이라고 하면 구름성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루즈볼 베어링 방식은 유격 세팅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 구름성이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P8 HD의 구름성을 보게 되면 만족할 만큼 잘 굴러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입문급으로는 준수한 편이고 가격대를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캔다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타이어는 텐월 빌리 본커스 타이어로 추가 옵션에서 선택 가능한 부분입니다. 외형적으로도 텐월 타이어가 잘 어울리고 승차감 또한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타이어이지만 첫 입문이시면 내구성과 속도감이 좋은 마라톤 레이서 타이어를 추천드립니다. 라이딩 성향과 추구하는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모델을 선정해서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입문급으로는 정말 표준이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니벨로에 처음 입문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있으면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